LNG선의 제가 이제 LNG 탱크에 이제 필수적인 쿨다운 시스템 해설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 순서는 이제 LNG선을 처음에 건조를 하고 나서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시운전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과 그걸 해결하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연가스는 대부분의 웰에서 시초가 되는데, 그러니까 오일이나 오일 웰에서 같이 가스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어소시에이티드 가스라고 그러고, 순수히 가스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웰로부터 프로덕션을 하고 나서요. 이거를 이제 플랫폼 같은 데서 이제 온쇼로 될 수 있고, 오프쇼로 될 수 있고, 플랫폼에서 기획 보드를 하고 나서 이제 가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이제 LNG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LNG를 만든 거는 이제 LNG 캐리어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제 그냥 가스 상태로 이제 거리 가까운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운송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LNG 캐리어는 파이프라인 운송된 거는 이제 스토리지를 하게 되고, 기타 케미컬이 여러 가지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유틸라이제이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연가스를 시추하게 되면 이제 웰에서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리인젝션을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전에는 전부 다 플레어링이 됐습니다. 플레어링이 최근에 쇼트문도 있고 산업들이 이제 좀 이제 잘 살려되다 보니까 절대 플레어링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가스를 조금 나는 가스라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가스 세일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가스 투 와이어는 가스 업투 와이어이고, 이건 이제 가스를 이제 그대로 발전을 해가지고 발전된 전기를 이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가스 투 와이어 방법이고, 이건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웰에서부터 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되고요. 지금 먼 거리 부분은 이제 기타 이런 신가스나 LNG, LPG로서 이제 이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추럴 가스를 이제 운송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위험한 화물이고, 이런 걸 운송하기 위해서 가장 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뭐 우리나라 조선 3사에서 이제 LNG선을 이제 실제로 만들고 그걸 이제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동그란 구형태 멤브레인 타입이라고 해서 경막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건 운송 제작 방법에 따라서 LNG 선종이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퀴드 형태인 경우는 이제 LNG 캐리어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리인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가스 현재 지금 작업 중에 있으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파이프라인 이용해서 한 50km 정도 되니까 그런 거리는 이제 파이프라인 가스를 이제 보내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화되는 것들이 이제 스트랜디드 웰, 이게 실제로 이제 규모가 좀 작거나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LNG를 만들기 위해서 LNG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고, 파이프라인, 유틸리티, 기타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될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그냥 가스 상태로 운송하는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스 내추럴 가스, 프레셔라이즈 내추럴 가스에서 가스 상태로 이제 압축률을 비교해보면 LNG는 한 600분의 1 정도 되는데, CNG나 PNG는 이제 압력에 따라서 이제 한 300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뭐 프레셔라이즈 리퀴드 방법도 있고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가스 투 와이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연구되는 부분이 이제 가스 투 리퀴드 해가지고 메탄올이나 기타 화물로 리퀴드 화물을 만드는 방법, 이거는 이제 현재 화물 플랜트도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투 하이드레이트라고 약간 요원한 기술인데, 이건 이제 고체 상태의 하이드레이트 포메이션을 시켜가지고 그 자체를 이제 벌크 캐리어 같은 선박을 운송하는 이런 것도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맵 형태를 보시면 이제 뭐 좀 레저버의 캐파시티가 많거나 이제 거리가 좀 먼 경우에는 이제 LNG 선 형태가 유망하게 되고요. 거리 가까운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라인, 뭐 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탠디드 웰 같은 그런 비경제적인 웰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이 레저버의 캐파시티는 작은데 이제 거리는 먼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가스 투 리퀴드 방법과 이제 LNG FPSO라고 해서 FPS로 말씀드린 플로팅, 프로덕션, 스토리지, 업그레이딩, 그래서 해당해서 모든 프로덕션과 그 다음에 다시 하역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식화 시켜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컨벤셔널한 LNG 캔을 조금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LNG 플랜트로 보내서 이거 중간에 이제 가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플랜트에서 이제 리퀴드 내추럴 가스를 만들고 디에탄하이드, 비탄하이드 거쳐가지고 포스트 플랜트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hipping을 이제 하게 되고 이걸 다시 이제 온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가스화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도시가스 형태로 보내거나 이제 발전소나 산업체 현장으로 이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컨셉트 활동을 보면 이런 것이 하나가 복합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여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 위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제 가스스테이션까지 같이 한꺼번에 될 수 있고요. 배기 때문에 움직여서 이제 발전소라든지 대용량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서 이제 바로 하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요즘에 9.11 사태 이후에 LNG 플랜트가 가장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제 테러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걸 육상 건설하는 것 자체를 아예 법규를 금지시키고 있고 보스턴항에는 이런 LNG 형태의 캐리어가 전혀 입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규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이기 때문에 리게스피케이션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것들 또는 이제 먼저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CNG나 PNG처럼 이제 가스 상태로 이제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이미 시장에서 현재 대대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컨셉트 말씀드리면 이제 오일에서 시스템 가스를 이제 해상에 있는 시스템에서 여기서 이제 리퀴드 내추럴 가스도 만들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프로세싱 거친 다음에 스토리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모스 타입이라고 동그란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다른 LNG 캐리어에 하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해양 조수나 바람의 영향 때문에 3차원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안전적으로 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루어링 시스템이나 이런 카고 원로딩 시스템에도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개념 설계 단계의 대응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한 그 LNG 캐리어를 만든 이후에 이제 처음에 천연가스나 그런 LNG 가스를 로딩하는 이제 하나의 가스 트라이얼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탱크 자체는 제작이 완료된 상태 이후에는 이제 온도를 1템포로 쳐고 이제 다 에어로 필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소하고 결합되면은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너팅이라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추럴 리퀴드 나이트로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너트 가스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너팅을 하게 됩니다. 온도는 마찬가지로 온템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너팅이 된 상태에서 이제 가스잉업이라는 공정을 하게 되고 메탄을 이제 가스 상태로 치환시켜주는 거죠. 치환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쿨다운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근데 쿨다운을 시키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쿨다운 매트 온도는 우리가 마이너스 160도씨가 되고요. 네. 쿨다운 한 다음에 이제 탱크 자체가 쿨다운 완료됐을 때 이제 리퀴드 상태의 LNG를 선적하는 이제 이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탱크 자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 탱크는 이제 재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알루미늄 한 이유는 이제 저온에 아주 가장 강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기술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인터널 그 스트럭처가 또 있습니다. 이런 스트럭처는 이제 한 30m 좀 위치에 노즐 스프레이 노즐이 있고요. 이런 다이아미터는 40m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스커트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커트를 좀 크게 확장을 해보면 가장 큰 두께가 한 200mm 정도 되고 이런 것도 이제 원형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 이 탱크 전체 또 카고를 실었을 때 무게를 지지하는 그 스커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까지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 그 다음에 카본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멀티 머터리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서로 온도를 급격히 냉각시키거나 상승됐을 때 이제 서로 수축률이라든지 텐션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가장 취약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탱크를 쿨다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탱크 바깥의 부분은 이제 홀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선박 외부로부터 이제 충돌이 오거나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홀드에서 캐파시티를 공으로 잡아주고 또 평상시에는 이제 여기다 이너트 가스를 채워가지고 공원까지 시키고 이 탱크 자체는 마찬가지로 다 폴리우레센 폼 같은 걸로 잘 인슐레이션 잘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탱크 수축률이 카고 로딩하고 하기 전후에 한 70mm 정도 반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쿨다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LNG 선적한 상태에서 탱크의 운전 정도는 약 한 1바 정도 되고요. 온도는 마이너스 160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쿨다운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은 쿨다운은 이제 실제로 카고를 로딩하기 위해서 탱크 자체를 천천히 이제 온도를 냉각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스커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웹 편성을 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스트레스를 서머 스트레스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쿨다운은 이제 탱크 자체가 워낙 크니까 이제 외부에서 직접적인 냉각을 못 시키고 이제 LNG를 직접 스프레이 시켜가지고 온도를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직접 코딩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하이시스 솔루션이 좀 정확한 솔루션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 히트트랜스포 모델에는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복잡한 히트트랜스포 코에피션트 같은 걸 구하게 되고, 탱크 자체는 살펴보면 이제 원디로 이제 저희도 코딩한 건 원디 면전하게 코딩을 했고, 탱크 내부하고 바깥쪽은 이제 내추럴 컨벡션으로 가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이제 초기 온도는 25도 전보다 한 상태에서 되겠습니다. 이제 다이나믹스를 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압력은 이제 프레셔 컨트롤러로 이용하게 되고요. 스프레이는 여기서 이제 스프레이 장착기를 주기로 하게 됩니다. 이제 3차원으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스커트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탱크가 그 선체 벽면하고 닿아있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쭉 연결했을 때 나머지는 이제 이너트 스페이스로 연결되고 이게 반경 원축해가지고 이큐에이터 라인 쪽으로 해서 구조도 지지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바닥에 그 선체 바닥에 이제 연결돼 있어가지고 히트 트랜스미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쿨다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도 같은 게 이제 급격히 떨어지면 안 되게 되겠고, 탱크의 압력은 이제 1.2바 정도 그 이상 넘어가면 약간 구조도 취약점을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프레이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보일오프 되는 가스가 있는데, 그 보일오프 되는 가스들은 이제 그 LNG 터미널이라든지 뭐 상해지면 이제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요즘에는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보일러에서 분선 보일러에서 태우거나 아니면은 LNG 터미널 같은 데 태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터미널이나 보일러의 캐퍼시티 한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를 밀고 싶어도 이런 보일러에서 되는 가스 때문에 밀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저희들이 그 쿨다운 어떤 프로세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리퀴드 베이퍼 이퀄리브리엄, 히트 트랜스퍼, 서멀 스트레스, 셀프가 나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쿨다운은 이제 실제로 카고 로딩하거나 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하루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LNG 용선이 실제로 뭐 1년 이상 됩니다.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빨리 카고로 로딩하고 운송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가장 빠르게 쿨다운 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심플하게 원디멘전하게 모델을 구성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온도, 히트트랜스 코에피션트, 인원 쪽, 아웃도 쪽 다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좀 더 리버러스하게 베리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시스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검토를 하고, 서버 스트레스나 이제 스커트 부분의 온도 분포는 이제 아바쿠스나 안시스 같은 이제 FEM 해석 툴로 서버 스트레스 아날리시스하고 각 부분의 이제 온도 분포까지 제가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쿨다운에서 이제 제가 대상으로 한 부분은 이제 석션 레이트하고 이제 이큐에이터 쿨다운 레이트, 랜덤 쿨다운 타임인데, 이런 부분 이제 석션 레이트는 이제 평택에 있는 LNG 터미널에서는 보일러프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시간당 10톤으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로 운전을 하게 되어야 되고, 이큐에이터의 부분, 아까 말씀드린 중간 부분, 스커트 부분 온도는 이제 10도 10%아워의 온도 변화로만 규정을 딱 해놨습니다. 실제로는 뭐 한 20도 10%아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안전 때문에 일단 10도 10%아워로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쿨다운은 이제 이큐에이터 부분에 센서가, 온도 센서가 달려있는데, 이 센서가 이제 마이너스 110도씨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이제 쿨다운 종료되고 실제 카고 로딩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험, 실제 그 시뮬레이션한 결과로는 이제
컨티뉴어스 스프레이라고 해가지고 일정한 그 스프레이로만 넣은 경우거든요. 베어리블 스프레이는 이제 조금 더 서머스테이스를 약간 경감시키면서 최대한 빨리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인도분포나 보일러 가스를 계산 추정한 결과를 비교해가지고 스프레이 레이트를 이제 증가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실제 또 항해 중에서 이제 일정한 양의 보일러 섭션하는 거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펌팩게이지가 LNG를 다 하락하고 나면은 탱크가 비게 되면 또 다시 인도네시아 할 때 다른 기타 들어갈 때 탱크가 다시 더워지면 가스도 실린더 때 쿨다운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하진 않냐고 일부의 LNG를 탱크 내에 잠조시켰다가 이거를 가면서 한 10일이나 20일 가면서 적절하게 스프레이를 하게 됩니다. 조금씩 스프레이를 하면서 탱크의 온도를 이렇게 만 110도나 그 근방 이하로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딱 가자마자 바로 카보를 로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적인 그림을 보여드릴 부분이 이제 온도 프로파일하고 이제 압력 프로파일, 매스 프로파일을 보여드리는데,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업 조건에 따라서 뭐 약간 기울기나 이런 트렌드는 틀리겠지만 대략 이런 폼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제 아웃도어의 온도 프로파일 이렇게 되고요. 이제 탱크 온도 프로파일, 인터널 프로파일이 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이퀘이터하고 이퀘이터 센터 라인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온도 기울기는 시간당 10도 10%아워 이내로 딱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10도씩 되는 근방에 이제 쿨다운이 적용되는 이 부분이 이제 분명히 적용되겠습니다. 이런 온도 프로파일하고 약간 참고로 보실 게 이제 매스 프로파일인데, 이거는 스프레이량을 15톤을 유지를 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일러 가스가 쭉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12.5톤 정도 높아가는데 이제 15톤을 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10톤 터미널에서 10톤 per hour의 보일러 가스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하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베어레블 스프레이를 쓴 건데, 이제 10톤 per hour로 이내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스프레이는 11톤 per hour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12톤, 13톤, 그 다음에 20톤 이렇게 해서 쿨다운 타임을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항해 중에 일정량을 이제 석션 해주면서 탱크에 보일러되는 가스가 있으니까 계속 석션 해주면서 이렇게 앉는 프로파일인데, 스케일이 커가지고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 부분은 작업자가 이제 오토매틱으로 하지 않냐고 대부분 이제 작업자 피로도를 감안해가지고 뭐 4시간에 8시간 이런 간격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 3차원 모델링은 이제 이런 형태로 메시를 잘라서 하고요. 근데 저희가 뭐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1D 모델하고 3D 모델의 이제 온도 분포를 계산해보니까 이제 심플 모델하고 3D 모델하고 비교를 해서 온도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커브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하게 계산되는 부분은 아닌데, 3D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서머 스트레스 때문에, 서머 스트레스 해석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3D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단순히 온도 프로파일 구할 때는 1D 모델로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프레이 시간을 이제 쿨다운 타임을 살펴보니까 11톤 per hour 했을 때는 24시간 걸렸고, 15톤 per hour 했을 때는 20시간 걸렸는데, 15톤 per hour 했을 때는 보일러 가스 양이 10톤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이제 본선에 있는 보일러에서 태우고, 나머지 양만 이제 터미널로 보내는 그런 경우로 결정을 했고요. 이제 실제로 1D 모델하고 3D 모델에서 이제 온도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은 이제 1D 모델이 리즈너블한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16톤 per hour일 경우에 이제 보일러되는 가스 양은 최대 9.4톤 per hour로 저희가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